이제 바디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액티브 되어 있는지 보고 여기서 이렇게 바디를 누르면 바디가 파트의 밑에 하위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파트에서 액티브 오브젝트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디를 이렇게 놓으면 새로 만들면 그 바디는 이 파트의 바깥쪽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밖에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안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한번 클릭했을 때 쏙 들어가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디 그림보다 바디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조금 별론데 아니면 그림이 제일 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림을 따로 나는 보관을 하고 싶다, 관리를 하고 싶다,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제 그룹의 명에다가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서는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약간 드래그가 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이럴 때 있는데 잘 넣으면 이렇게 순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위에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디라고 하지 말고 바텀이라고 하고 이쪽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케치를 또 마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릴 건데, 자, 지금 액티브 바디를 체크를 하고요. 이제 또 스케치를 그려보지요. 이번에도 XY 플레인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그릴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줄 건데, 지금은 제가 이 친구의 이 파트의 이 탑면을 지금 이 전체 좌표계의 이 X축이 위에다가 정렬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밑으로 쑥 내려와가지고, 뭔가 이 바디의 요 면을 기준 삼아서 그리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렸어요. 다시요. 트랜스폼 하지 말고 바텀을 플레이스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Y축으로 한 1mm 정도 밑으로 내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스케치를 그리려고 할 때 이게 얼라인이 좀 안 맞잖아요. 지금요. 여기가 X축인데 요면은 X축 위랑 딱 맞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바디의 요면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파트를 스케치할 때 이 부분을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탑 바디를 이제 들어가신 상황에서 다시 요 스케치 파트 디자인에서 얘가 지금 액티브 바디가 된 상태에서 이 면을 내가 필요로 하는 면을 찍으세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요 녹색 아이콘이 있거든요. 서브 쉐입 바인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면을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을 참조면으로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면만 해도 되고 여러 면을 다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 스케치를 할 때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쉐입 바인더를 눌러주면 이렇게 뭔가 주황색의 뭔가 면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 탑 요쪽에 바인더라고 하는 이 친구가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바텀으로 그렸던 파트가 없어져도 요 면들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할 때 이것저것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쉐입 바인더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이 바텀 파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상을 항상 그 동기화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텀 파트가 모양이 변한다. 그러면 이 쉐입 바인더도 모양이 같이 변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치수를 따오면 그 치수들도 같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일부러 의도할 수도 있지만 보통 저는 이제 쉐입 바인더를 이렇게 따오면 이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 거를 디태치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바텀 형상이 바뀌더라도 내가 따온 이 쉐입 바인더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유기적으로 뭔가 모델링이 돼서 하나 바꾸면 딱딱딱딱 바뀌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저 싱크로나이즈를 계속 켜놔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되고 이제 위에 부분 말이 좀 많죠. 일단 위에 부분 또 마저 그리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뭘로 그릴까 고민이 좀 됩니다. 자, 일단은 에디 스케치로 들어가셔서요. 이번에는 일단은 가운데부터 먼저 한번 지르고 고민을 좀 해보죠. 이 부분 딱 따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좀 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 부분을 따야 되는데 일단 얘는 수평이 좀 되게 하고요. 이쪽은 치수가 별도로 없어요. 치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그림에 맞추는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치수가 딱 떨어지면 좋으니까 여기는 한 31 정도 할까요? 31 너무 크네요. 30 30 정도로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도 치수를 주는 게 좋겠죠. 178인데 여기는 한 180 줘볼까요? 그러니까 70이니까 딱 맞네요. 지금 70이고 여기가 250이니까 이 부분은 180이 맞습니다. 딱 스케일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그려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 물론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스플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원으로 그냥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3포인트 서클을 이용해서 한번 최대한 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나야 되고 원으로 딱 될지 중간에 하나 찍어줘야겠네요. 여기쯤. 이렇게 됐는데 원 모양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원으로는 좀 만들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스플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3차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지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스플라인으로는 이제 지금 제어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찍는 점이 그 스플라인 선이 아니에요. 스플라인을 움직이기 위한 이 제어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조절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지금 이 빗살들은 곡률이랑 뭐 이런 기타 정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률은 잠시 꺼도 됩니다. 커버처 컴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끄고 선만 이렇게 당겨서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 스플라인 선 제가 보조선으로 그렸거든요. 이거를 다시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완전 구속이 안 됐어요. 녹색으로도 다 안 바뀌었고 풀리 컨스트레인드라고 안 떴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지금 이쪽 부분은 잘 붙어 있거든요. 네, 이쪽 부분은 잘 붙어 있는데, 지금 스플라인에 이런 점들이 사실 제가 치수를 입력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완전 구속이 안 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하고 리볼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볼브를 또 해보겠습니다. 리볼브를 이렇게 하면 360도 버티컬 리볼브가 잘 됐어요. 자, 그러면 바인더를 안 썼어요. 바인더는 괜히 했는데 그냥 설명을 그냥 드릴 용도로 잠깐 소개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바인더에 대해서 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 스케치들을 이용을 해서 다 그렸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이쪽 컨스트레인이 요 친구였을 건데 요걸 끄면 이거였거든요. 지금 요 부분이 제가 일부러 여기에 맞췄잖아요. 근데 바인더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그림에서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밑에 파트의 요면에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요 바인더의 요 선 있죠. 여기를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이콘 중에 External Projectio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클릭을 하고 하면 이제 바인더에 이런 선들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지금 점선이 하나 생겼죠. 바인더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바인더를 스페이스로 이렇게 비활성화하면 이 선에다가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딴 거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를 내려볼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인더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바인더의 목적은 그래서 다른 파트의 어떤 면을 참조하기 위해서 스케치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백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모양 두 개는 다 그렸어요. 바텀도 바인더 설명하려고 제가 밑으로 내린 거니까 이놈의 플레이스먼트도 다시 좀 원복을 좀 시켜주는 게 좋겠죠. 제가 아까 복구를 다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얘를 밑에 맞춰줬어야 되는데 아까 안 맞춘 상태로 끝냈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다시 자, 이러면 대충 모양은 이제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없어요. 뭐냐면 아까 중간 부분에 왜 뽕 뚫려져 있는 거 있었죠. 그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또 마저 그리면은 일단 쉐입은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또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야지 되는데 탑이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다시 XY 플레인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주는데 요게 있어가지고 밑그림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요거 스페이스바로 없애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치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순순히 그냥 따라 그리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쯤? 네. 한 8 정도 두면 될 것 같고요. 뾰족하게 내려오니까 음, 뭐 대충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올려보죠, 뭐. 올려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일치하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 디멘전은 135. 그 다음에 센터서부터 이 거리는 27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스플라인으로 채우면 되겠죠. 스플라인으로 채워도 되는데 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원으로 또 한번 비벼보고 안 되면 스플라인으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원이 좀 잘 안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일치 컨스트레인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랑은 서로 탄젠트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요. 반지름만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얘는 다이아메터가 1400 정도 줘볼까요? 네. 그러면 네. 얼추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자르면 되죠. 그래서 다 잘랐고, 네, 여기까지 뚝 잘려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리볼브를 할 수 있도록 이만큼 잘라내고, 요거 잘라내고 하면 네, 리볼브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거 리볼브 하는 게 아니고 파내는 겁니다. 이만큼으로 그냥 푹 파내는 건데 제가 리볼브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좀 하고 있었네요. 이거는 리볼브를 하면 안 되고 대칭이 돼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그럼 대칭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케치에서 대칭을 하면 됩니다. 얘를 이제 대칭을 하기 위한 선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미러를 이용해서 대칭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칭 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포켓으로 해가지고 그냥 파내면은 사실상 끝이 나는 겁니다. 자, 파볼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켓으로 팔 건데 한쪽만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전 말고 스루 올로 해서 그냥 쭉 밖으로 빼버리고 이 뒤쪽 면도 날아가야 되니까 원 사이드가 아니고 여기서 투 사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반대편도 같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시메트릭으로 하면은 뭐 치수 한 방에 이렇게 해서 없어지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저는 살짝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너무 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수는 필요는 없는데 이제 모양만 좀 다듬으려고 해요. 여기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바탐도 같이 띄워주고 여기를 조금 R을 좀 주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R을 좀 주겠습니다. 1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R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주면 혼자서 잘 줍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네, 이렇게 해서 R을 1mm 정도만 한번 살짝 주죠. 그러면 아마 모양에는 좀 영향은 없을 건데 아무래도 좀 너무 뾰족해 보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물인데 뭔가 옛날에 이렇게 날이 살아있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때부터는 이제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2mm 여기가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만들고 나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1로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뾰족한 부분만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결합을 할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